안녕하세요. 이상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오늘 그 5번째 시간을 맞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정보조 신청과 입학 사정의 연관성에 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약간 요약을 드리면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에 걸쳐서 여러분께 재정보조 진단 테스트에 관한 질문과 아울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독일의 통계학자 하인리가 있습니다. 하인리의 법칙이 있는데 1대 27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하인리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굉장히 그 통계 쪽을 담당하던 그런 직원이었죠. 근데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여러 가지 통계를 내던 결과 중에 대부분의 발생하는 사건과 그런 문제점이 300번의 이게 경미한 사고들이 있고 그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의 좀 커다란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중에 27번이 지나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난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이 말은 정말 사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상식 속에서 그 반복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전 지식에 대한 그 경고를 해주는 좋은 데이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재정보조가 어떻게 입학 사정과 관계가 있고 그런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재정보조를 대학에서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재정보조가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공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정보조에 대한 이 대학에서 지급하는 방식에는 항상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공식이 있다 그랬죠. 연방 공식과 아울러서 Institutional Methodology 그리고 Consensus Methodology가 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대학마다 들어가는 총 비용이 있겠죠. 그 총 비용에서 그 가정의 재정 형편, 즉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주머니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그 부담금을 계산을 해서 그 차액이 재정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그 대학이 얼마나 재정보조를 그 해에 평균적으로 해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정보조금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그런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대학 입학 사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나 재정 형편에 맞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학 사정에 몰두를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입학 사정과 재정 보조의 상관관계 그리고 연관성 어떻게 하면 재정 보조를 입학 사정의 역으로 활용을 해서 입학 합격률도 높이고 재정 보조금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분을 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재정 보조 하는데 사립대를 진학할 때와 주립대학을 진학할 때 그 재정 보조를 받는 수위가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가정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경우인데요. 그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우리가 사립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스탠포드 그 다음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대학입니다. 또한 UC 버클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립대학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2군데 다 합격을 했는데 거기서 받은 재정 보조금을 우리가 한번 보면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는
총 들어가는 비용이 72,623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듯이 그 estimate cost of attendance라고 그랬는데 72,623불 중에서 그 이 총 비용에 대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거의 대부분인 관계로 이 학생은 무상보조금, 즉 Gifted Aid라고 합니다. Gifted Aid라는 거는 정말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65,123달러를 지불을 받고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융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재정보조를 무상보조금을 65,123불을 받은 반면에 동일하게 합격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버클리에서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이에 대해서 이 학생이 거의 전액을 가까이 받았습니다만 재정 보조금 자체가 33,583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무상 보조금이 22,733불.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을 진학하는 비용이 주립대학을 진학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나은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에는 많은 School Endowment Fund, 즉 장학기금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거의 대부분 92에서 100% 정도를 재정 보조를 해주는 대학이 많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재정 보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설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하인리 법칙에서 말했듯이 이런 징후가 난 다음에 결과가 났듯이 우리가 나쁜 징후가 났을 때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좋은 징후가 많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한 우리 자녀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맺기에는 아직 그 사회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하고 챙겨서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또한 가정의 재정 형편에 맞게 재정 보조를 잘 받게 함으로써 정말 자녀들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꼭 재정 보조의 데이터만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 학생을 선호하는 학생, 즉 preferred student으로 만약 여기게 되면 그 학생에게는 부모의 수익과 재정에 상관이 없이 많은 장학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또 재정 보조를 신청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재정 보조를 지원을 받으면 우리 학교에 충분히 등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풍부한 재정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대학에 맞는 입학 원서가 제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이어서 보면 각 대학마다 학생을 선호하는 선호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이 설립된 교육 이념과 철학이 다르고 UC 버클리가 설립된 교육 이념과 철학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의 입학 사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참조를 해서 좀 더 선호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학 사정에 관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학 사정에 재정 보조 신청을 하면 입학 사정이 불리하다 이렇게 한간에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방정부 기금과 주정부 기금 이런 모든 것들은 equal opportunity입니다. 자녀의 성적은 4.0 기준에 2.0만 넘어도 되고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재정 보조를 형평성 있게 받음으로써 합격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면학을 재정 보조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제출한 재정 보조의 신청 유무라든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입학 사정에 불리하게 작용을 함으로써 자녀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연방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합격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재정보조 신청 내용 자체를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연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떠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의견들,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는 사실들은 우리가 이제 피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보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입학 사정에 대한 방식을 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겠는데요. 그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따지자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입학 사정에 있어서의 그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보면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카데미 인덱스. 이 말은 학업 지수란 말이죠. 그 학업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GPA 성적이라든가 뭐 클래스 랭크라든가 Standardized Test Score, SAT나 ACT 스코어라든가 아니면 Rigorously 우리가 AP나 IB 성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적과 관계된 걸 얘기하고요. Extracurricular Activity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특별 활동 내역을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하물며 발런티어까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턴십도 필요하고 그 외에 Personal Qualification 이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이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학생이 어떤 excellent interpersonal quality가 있는지를 클리어 에비던스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common application을 보시면 honor section에 들어가면 achievement을 적게 돼 있지만 그 achievement에 이게 어느 레벨에서의 achievement이냐 어치먼은 어워드 상을 포함한 겁니다. 어치먼이 이게 카운티 레벨이냐, 뭐 스테이트 레벨이냐, 리저널이냐, 내셔널이냐, 인터내셔널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드미션이라는 거는 자녀가 12개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어느 학교에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될 그런 어드미션에 대한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입학 사정 요소를 퍼블릭 데이터로 나눠보면 대략 17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모든 것이 대학의 애플리케이션에 우리가 기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대학마다 분류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동시에 2군데를 같이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를 넣으면 노스웨스턴을 넣는다든가 15분밖에 안 떨어져 있고 뭐 코넬을 넣으면 유펜을 넣는다든가 하지만 자녀들이 대개 서플먼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이걸 같이 베껴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테이블에 보시면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very important admission factor가 기본적으로 다 성적이나 이런 클래스 랭크라든가 뭐 SAT 스코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적 위주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유니버시티 시카고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노스웨스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이나 톡톡 튀는 그리고 학생의 탤런트라든가 레커멘데이션에 이런 거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성적을 보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구분점을 명확하게 사전에 우리가 찾아보고 그 학교에 맞는 애플리케이션 제출해 줌으로써 학교에서 선호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보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이 돼야 되고 또 수익과 자산에 대한 그런 설계가 철저하게 재정 보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선택 그 대학 선택 문제에 있어서도 재정보조를 얼마나 잘해주는 대학만을 골라서 우리가 재정보조 진행을 할 수 있고 입학 사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 성경에도 말을 했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또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는다고 우리가 했는데 정말 이 두드리는 데는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두드리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화 시대를 맞춰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해야 될 사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정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했죠. Know yourself. 중요한 거는 자녀가 어디에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어떤 곳이 훨씬 더 자녀가 이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항상 자녀들을 위한 그런 설계 방안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을 도모를 하게 되면 항상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독일의 하이니처럼 항상 나쁜 친구가 나타나게 되면 나쁜 결과를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그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그 축복스러운 그런 사전 설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입학 사정 요소와 그리고 재정 보조 진행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